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추석날 저희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63살 명숙이라고 합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고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올해 추석도 예년처럼 큰아들네 식구가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전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죠. 제사상에 올릴 나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고 전도 여러 종류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인 지연이가 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지연이는 35살인데 직장을 다니거든요. 맞벌이라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명절이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지연이가 제사상을 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자니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참고 있으려다가 지연이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혼자서 뭔가 조선시대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간단히 하던데. 그 순간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조선시대 며느리라니요. 제가 그렇게 구박을 했나 싶어서 서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연아, 1년에 큰 명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그게 그렇게 귀찮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어려운 걸 시켰다고 그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참았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럼 내가 30년 동안 혼자 이 집 제사 지내온 건 뭐야?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구나 싶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가방을 확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실을 그냥 지나쳐서 말이에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뒤따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연아, 어디 가는 거야? 큰아들 민수가 그제서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민수 얼굴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 편을 들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지연이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추석 당일 아침에 제사상이 다 차려진 상황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연이가 집을 나간 후에 거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제사상은 그대로 차려져 있는데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죠. 큰아들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제 편을 들어주겠지. 아내가 나간 건 잘못했다고 말해주겠지. 그런데 민수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내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되죠. 몰아붙인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님께 예를 올리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나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지연이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거든요. 요즘 시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시대라.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그 말했고 이제 아들도 그 말을 하네요. 그럼 저는 구시대 사람이고
저희가 지켜온 전통은 이제 필요 없는 거라는 뜻인가요? 그럼 엄마는? 엄마가 30년 넘게 혼자 이 집안 제사 다 준비해 온 건 뭐야? 나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목소리가 또 높아지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정말 억울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그 모든 걸 혼자 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나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지연이한테 강요하실 일은 아니죠. 하고 싶어서 했다고요? 정말 그런 줄 아나 봐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한 거예요. 며느리로서, 큰 며느리로서,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라고요.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재미있어서 명절마다 고생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민수가 말을 흐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지연이 따라가겠어요. 그 말을 하고는 현관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라고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연이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더니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추석 당일에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하면 마음이 딴 데로 간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거실에는 저랑 작은 아들 진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진수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30년 넘게 이 집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되다니. 차라리 화가 나면 좋겠는데 그냥 허무하고 쓸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제사는 저랑 진수 둘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무색하게 말이에요. 큰아들이 나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저와 진수만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진수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저를 살피는 게 보였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형이 원래 좀 그래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니요. 그럼 제가 몰랐던 건가요? 제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고 살았나 봐요. 진수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 안 하셨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33살이나 된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언제 장가 갈지 걱정도 되는데 이런 날에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엄마, 형수가 좀 심했어요. 명절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지연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수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엄마, 또 그러세요. 엄마는 왜 맨날 남 입장만 생각하세요? 엄마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진수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남 입장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며느리가 힘들까봐, 아들이 중간에서 어려울까봐.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면서도 자꾸 큰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가버리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형도 생각을 바꿀 거예요. 진수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생각을 바꿀까요?
아니면 저를 더 멀리 할까요?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죠? 평소 같으면 큰아들네 가족이랑 함께 둘러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엄마, 저녁은 간단히 해드릴게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다, 진수야. 엄마가 할게. 너는 피곤할 텐데.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엄마 많이 힘드셨잖아요. 진수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 안 한 아들은 이렇게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엄마 라면 다 됐어요. 드시러 오세요.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마음도 쓰리고. 그런데 진수가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일부터는 좀 쉬세요. 명절 준비하느라 며칠째 고생하셨잖아요. 응, 그래야겠다. 정말 쉬고 싶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엄마,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진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집에서 진짜로 제 편인 사람은 진수뿐인가 봐요. 큰아들은 이미 제 품을 떠났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진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엄마.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명절마다 이런 식일까? 큰아들네는 안 오고 저랑 진수만 둘이서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사흘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동안 큰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더라고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결국 목요일 오후에 참다 못해 큰아들 집에 가봤어요. 진수한테 형한테 가서 얘기 좀 해보고 올게라고 말하고 나섰죠. 마음 한편으로는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모자지간인데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아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차도 없고 혹시 외출한 건가 싶어서 1시간 정도 기다려봤어요. 아파트 로비에 앉아서 언제 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할 수 없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이 몇 번 울리더니 받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랑은 다른 톤이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 집에 와 있는데 없네. 어디 갔니? 어머니, 왜 말도 없이 찾아오세요? 말도 없이 찾아온다고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데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서 온 건데. 어머니, 저희 지금 여행 중이에요. 해외여행 와 있거든요. 해외여행이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추석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해외여행? 언제 갔니? 왜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았다니. 그 스트레스가 저 때문이라는 뜻인가 봐요. 제가 스트레스를 줬다는 건가요? 민수야, 그래도 추석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숨막혀요. 왜 맨날 저희한테만 이래요? 숨막힌다고요? 어머니가 아들 걱정하는 게 숨막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숨막히는 존재였나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어머니,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맨날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언제 아들한테 눈치를 주라고 했나요?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명절 때나 얼굴 보자고 한 건데 그게 눈치를 주는 거였나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희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매달린다고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관심 갖는 게 매달리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알겠다. 잘 놀다 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파트 로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키운 아들이 어머니한테 숨 막힌다고 하고 매달리지 말라고 하고 정말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수가 제가 울상이 된 걸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형한테 다녀오셨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다가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가계부랑 통장들. 손으로 만져보니까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통장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큰아들 민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민수가 대학 들어갈 때 만든 거였죠.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제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둔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때 이 돈으로 민수 등록금 냈지.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민수 대학교 4년 내내 등록금이랑 용돈 다 제가 댔어요. 남편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도 했었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른 통장도 꺼내봤어요. 민수가 결혼할 때 예단 준비하느라 만든 적금 통장. 이것도 제가 3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모은 거였어요. 당시에 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저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면서 모았던 돈이에요. 그때 예단 얼마 들었더라. 생각해보니까 예단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까지. 며느리 가족이 만족할 만한 걸로 준비하느라 빚까지 냈었죠. 그래도 아들 결혼이니까 기꺼이 했던 일이에요. 또 다른 통장을 펼쳐보니까 더 최근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수네 아파트 대출금 지원한 내역들. 매달 50만 원씩 이체한 기록이 쭉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보내줬거든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되나.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50만 원씩 6년. 3,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명절 때마다 따로 용돈도 줬고 아이 옷이랑 장난감도 사줬고 다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들이 힘들까 봐서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할까 봐서요. 좋은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가계부도 꺼내봤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써온 거예요. 학원비, 과외비, 옷값, 신발값. 아들 둘 키우느라 들어간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눈물이 또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돈을 아껴서 제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다 아들들한테 쏟아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숨막힌다. 매달리지 말라는 말뿐이었어요. 진수 통장도 있었어요.
큰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진수도 대학 보내느라 취업 준비시키느라 적지 않은 돈이 들었죠. 그런데 진수는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저랑 같이 살면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어요. 진수는 참 다르구나.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들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첫째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고, 둘째는 아직도 제 아들 그대로예요.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건 뭔지, 계산해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큰아들한테 휘둘리지 말자. 제가 베푼 만큼 돌려받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무시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밤새 잠을 설쳐서 얼굴이 많이 상했나 봐요.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그냥 좀 뒤척였을 뿐이야. 엄마, 형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어제 형한테 다녀오신 후로 계속 기분이 안 좋으세요. 진수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어젯밤에 민수한테 들은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답답했거든요. 진수야, 엄마가 형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니? 진수가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혹시 엄마가 아들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해서. 진수가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회사 늦을 텐데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형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민수가 저한테 숨 막힌다고 했던 것, 매달리지 말라고 했던 것. 말하면서도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진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고 하더라. 진수가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엄마, 형이 너무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형도 나름 힘들겠지. 엄마, 또 그러세요. 왜 형 편만 들어요? 진수가 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은 엄마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 바로 그게 문제예요.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해줬나 봐요.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할까봐. 그런 마음에 계속 베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 그만 형 챙겨줘요. 매달 용돈도 그만 주시고, 용돈은 작년에 끊었어.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만하세요. 명절 때 돈 주는 것, 아이들 옷 사주는 것, 다 그만하세요. 진수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형은 이제 충분히 컸어요. 38살인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존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아무도 안 해주면 되죠. 형수가 있잖아요. 형수가 해야죠. 진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을 아직도 애 취급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 솔직히 형이 엄마를 우습게 봐요.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형 말이 맞아요.
근데 형이 말한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수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저랑 같이 편하게 지내요. 형한테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진수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때문에 미루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진수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랑 사는 게 편해요. 형처럼 결혼해서 복잡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죠. 진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최소한 진수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어서요. 엄마, 오늘부터는 형 생각하지 마세요. 형은 형 알아서 살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다. 진수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큰아들한테서 손을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계속 복잡하더라고요. 어젯밤의 통장들을 보면서 든 생각, 오늘 아침 진수와 나눈 대화,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결심이 섰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거든요. 더 이상 큰아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방으로 가서 다시 통장들을 꺼냈어요. 그 중에서 민수 명의로 된 적금 통장 하나를 들고 은행에 갔어요. 이 통장은 제가 매달 30만 원씩 넣어두던 건데 나중에 민수가 필요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직원한테 말했어요. 이 적금 해지하려고 해요. 적금 만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괜찮아요.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 돈도 결국 민수 주려고 모은 건데. 하지만 이제는 제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금을 해지하고 나서 바로 옆 창구에서 자동이체 업무를 봤어요. 민수 통장으로 매달 들어가던 생활비 이체를 중단하는 거였어요. 고객님, 이 자동이체 중단하시는 거 맞나요? 6년째 계속 이체하신 거네요. 네, 중단해 주세요. 혹시 실수로 신청하시는 건 아니죠? 직원이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해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던 돈을 갑자기 끊는다고 하니까요. 네, 확실해요. 앞으로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자동이체 중단 신청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은행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매달 50만 원씩 민수한테 보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죠. 집에 와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해 봤어요. 앞으로 매달 50만 원이 남으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혼잣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아들들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녁에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은행 다녀왔어. 은행요? 무슨 일로요? 형한테 보내던 돈 끊었어. 진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요? 자동이체 중단하셨어요? 응. 오늘 아침에 내가 한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 이제 그만해야겠어. 진수가 제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형이 알면 화낼 것 같아서 걱정이야. 엄마, 형이 화내면 화내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진수 말이 맞아요. 제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제 돈인데 제가 안 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정말 홀가분했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민수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걱정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어요. 30년 넘게 아들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6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요.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진수랑 둘이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동이체를 중단한 지 이틀 후였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런가 봐요. 아, 그거. 엄마가 중단했어. 중단했다고요? 왜요? 민수야, 너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혼자 해봐. 어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가 진짜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게 갑자기 끊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무슨 일 있었냐고? 내가 엄마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안 매달릴게. 어머니, 그때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했다고요? 그럼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도 마음을 정했거든요. 민수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너도 내 인생 살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고치겠다고요? 지금까지는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으면서 갑자기 고치겠다고 하네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이제 각자 살자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힘들지 않았을까요? 30년 넘게 혼자 가정을 꾸려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민수야, 힘들면 지연이한테 말해봐. 맞벌이 하면 되잖아. 어머니, 그리고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는 왜 없어?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민수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조용하더라고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못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에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혼자 집에 왔어요. 지연이는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무슨 생각?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화낸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너희도 독립해서 살라는 거야.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저희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민수가 가고 나서 진수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형이 정신 차렸나 봐요. 글쎄, 지켜봐야지.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는데 민수한테서 연락이 별로 없어요. 명절 때처럼 감정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동안 민수한테 보내던 돈으로 진수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진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가? 네, 정말로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진수 말이 맞아요.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6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진수랑 함께 여행도 가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각자 살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